자, 오늘 목표는 일단 RSA 암호 체계 프로토콜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자, 수학적 사고력 카테고리고, 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한 강으로 안 되고 3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공감을 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들 생각하는 거 비슷해 하면서. 이런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셈 공식하고 같이 배우는 인수분해가 있죠. 곱셈 공식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시간만 충분히 있다면 누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분해는 다릅니다. 조금만 어려운 다항식이 나오거나 식이 나와도 인수분해를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인수분해하는 것을 못하고 혹은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뿐만이 아니라 사실 숫자 곱셈하고 소인수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했던 소인수분해야 간단한 수준이었고, 그런 수준의 소인수분해는 쉬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숫자 한번 제가 줄 테니까 잠깐 한 10초 정도? 10초보다 원하시는 만큼 자, 숫자 보이시나요? 4891만 6027. 인수분해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인수분해 해보세요. 자, 성공하신 분 계실까요? 나 이거 인수분해 성공했다.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인수분해 성공하신 분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얘는 6991 곱하기 6997이라는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큰 숫자, 지금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려니까 큰 숫자지 8자리 숫자 큰 숫자도 아닙니다. 이 정도 숫자만 돼도 사실 우리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계산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컴퓨터라고 해서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사실 소인수분해를 하려면 직접 나눠봐야 합니다. 직접 1부터 나눠보면서 찾아나가야 돼요. 컴퓨터가 이 정도의 계산이 순식간에 하겠지라고 했지만 사실 이 정도 계산도 그렇게 순식간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몇 초가 걸릴 겁니다. 자, 8자리가 몇 초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소수는 8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몇 100자리, 몇 1000자리의 소수도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두 소수의 곱을 소인수분해 한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릴 뿐더러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뿐입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어렵고 쉽고 곱셈은 쉽고 인수분해, 소인수분해는 어렵다. 어려운.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 A에서 B로 가는 건 쉽지만 B에서 A로 가는 건 어렵다. 자, 이거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다른 분야에 이용하려는 것이 수학적 사고력의 포인트입니다. 만들기는 쉽지만 원래 상태로 돌리기는 어렵다. 분명히 가역적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성질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암호를 만드는 것이 바로 RSA 프로토콜입니다. 자, 암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하면 일반적인 문장, 기본 문장을 평문이라고 부릅니다. 평문을 암호화한 것을 암호문이라고 부르고,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돌리는 것을 복호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암호 기법, 암호를 만드는 방법, 암호문을 만드는 방법을 암호 기법들이라고 부르고, 암호를 이제 복호화하는 걸 암호 해독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게 암호학이죠. 최근 이제 개인정보 문제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정보가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최근 암호학에 대한 좀 관심과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SA 암호 체계도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따지자면 공개 키냐, 비밀 키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개 키라는 겁니다. 열쇠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어떻게 해서 바로 이 소인수 분해에서 이러한 암호 체계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울 게 많은데 지금 나열하는 건 많은데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천천히 듣다 보면 될 거고, 흐름을 1시간짜리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짧게 한 3강 정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모듈러스라고 합동을 나타내는 기호, 모드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정확히는 사실 이거죠. 이 기호를 알려드릴 거고, 많죠? 세 번째는 잉여계라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린 뒤에 자, 합동식이라는 애의 1차 합동식의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오일러 함수, 그 다음 오일러 정리, 페르마 정리. 자, 이렇게 할 건데 얘네 셋은 그냥 정의라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순식간에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알기만 하면 되고, 결국 중요한 건 이 6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5번도 그냥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얘네 둘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 아마 들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RSA 암호 체계를 보여드리고 실제 암호문을 같이 한번 변환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유클리드 알고리즘,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이미 많이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많이 사실 써보셨을 거예요.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진짜 처음 들었다, 완전 처음 들은 사람은 사실은 이거에 대한 증명은 제가 다른 동영상, 수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영상 중에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한 최대 공약수 구하기, 자, 요거를 참고하세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아마 큰 문제 없이 증명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증명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우리 고등학교 수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뭐냐면 간단히 하면 우리는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028,
그 다음 128.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자, 128에 특정한 수를 곱해서 1028보다 작아지도록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8이 되나요? 800, 960, 1024 한 방에 되네요. 자, 여기가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4에 무엇을 곱해야지 128이 나올까를 고민해 봅니다. 자, 이것도 한 방에 되네요. 32인가요? 자, 이거 숫자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제가 숫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1030으로 할게요. 1030과 128로 하겠습니다. 자, 8을 했더니 1024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1024에서 뺐더니 6이 나왔고 6을 여기에 넣으려고 봤더니 21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가 나오죠. 2를 넣었더니 3, 0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 0이 나오기 직전 숫자 2가 바로 1030과 128의 최대 공약수구나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에요. 최대 공약수를 찾는 알고리즘이고, 지금 이 소괄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정수론에서 이야기하는 최대 공약수 기호입니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예를 들어 6과 3의 최대 공약수는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어떠한 성질을 또 가지고 있냐면,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위의 식을 써보면 1030에서 128 곱하기 8을 뺐더니 이 밑줄 친 물결 모양을 친 얘가 바로 100, 여기가 6이 됐죠. 6. 이 6이라는 애에 21을 곱하고 얘를 다시 128에서 뺐더니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 공약수 2가 나왔습니다. 자, 이 계산을 좀 나열해 볼게요. 자, 가로를 풀게요. 128 마이너스 1030 플러스 128 곱하기 8, 그리고 여기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고 중괄 다시 계산할게요. 128 빼기 21 곱하기 1030 플러스 21 곱하기 8 곱하기 128이 2입니다. 자, 128 있는 애를 묶으면 169 곱하기 128, 그렇죠? 마이너스 21 곱하기 1030, 얘가 2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여기에 이 두 숫자에 128과 1030이라는 애가 쓰였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28에 우리가 두 개의 최대 공약수 128과 10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었는데 128의 특정 숫자 S라고 할게요. 곱하고 1030의 특정 숫자 T라고 할게요. 이 둘을 곱해서 두 개를 적절한 수 S와 T를 내가 구해서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 공약수 G 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최대 공약수 2를 구할 수 있으면 내가 만약에 최대 공약수의 배수
2의 배수, 뭐 6이나 8이나 1000이나 50이나 이런 EK들을 적정한 숫자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현재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A에 어떠한 숫자 적정한 S를 찾고 B에 또 어떤 숫자 T를 찾아서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G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내가 원하는 숫자가 이 최대 공약수의 배수이면 이 A와 B의 적정한 애를 곱해서 반드시 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 단계만 더 할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37 최대 공약수 1이죠. 그럼 내가 3에 무언가를 곱하고 7에 무언가를 곱해서 더하면 반드시 1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뭐 이거는 쉽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네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고, 물론 이 두 숫자는 정수를 얘기합니다. 다른 수 안 돼요. 그 말뜻은 1을 만들었다는 뜻은 내가 원하는 숫자를 3과 7을 조합해서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11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아까 했던 거 있죠. 마이너스 2랑 1 집어넣고 여기에 10을 곱하면 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2 7 곱하기 11을 하면 11이 나오는구나 하고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사실 진위입니다. 자, 지금 유클리드 알고리즘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그거예요. 최대 공약수의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임의로 두 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모듈러스를 한번 해봅시다. 자, 모듈러스는 나머지가 같은 애들을 같은 애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합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자, 이거라고 같이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7이라는 애를 모드 3에서 보면 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에요? 1이죠. 1과 동일시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호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얘는 그렇다는 뜻은 어때요? 10도 뭐랑 1이랑 모듈러스 3에서는 같다라는, 뭐 같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얘를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1은 4랑도 합동이고 7이랑도 합동이고 10이랑도 합동이고 계속 쓸 수 있겠죠. 모듈러스 3에서는 마찬가지로 2는 5랑 합동이고 8, 11, 14 모듈러스 3 0은 3, 6, 9 모듈러스 3. 자, 이게 모듈러스입니다. 별거 없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숫자 7이 있는데 7이라고 하지 말까요? 미지의 숫자로 합시다. 미지의 숫자 A가 있는데 얘가 모드 M에서 0이다 라는 뜻은 A가 M의 배수란 뜻이죠. 즉 A가 M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A는 어떤 M 곱하기 K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모듈러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하나만 더 살펴주면 모듈러스 정의 얘기할 때 만약에 어떤 두 개가 합동이라고 해봅시다. 모드 M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말뜻은 A가 M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알파가 나왔고 B도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건 B에서 A를 빼건 둘 중에 하나에서 빼면 나머지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누어 떨어지고 a-b는 모듈러스 b에서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모듈러스의 의미예요. 자, 별거 없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합동이에요, 합동. 자, 오늘의 마지막. 자, 첫 번째 1강의 마지막입니다. 정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잉여계라는 걸 다룰 겁니다. 잉여계는 뭐냐? 별거 없습니다. 방금 모듈러스 3으로 했더니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0, 1, 3이었죠. 죄송합니다. 0, 1, 2죠. 이었죠.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ZM은 0, 1, 2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얘를 잉여계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완전 잉여계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M이 아니라 3이 되겠죠. 간단히 또 Z8이라네. 얘는 0, 1, 2, 7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완전 잉여계입니다. 자, 이 G3 안에 들어있는 012는 숫자 012라고 생각하기보단 나머지가 0인 것들, 즉 0, 3, 6,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런 애들을 다 포함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G8에서의 2라는 애는 숫자 2도 되지만 2, 10, 18, 마이너스 6 이런 애들을 전부 포함한 애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를 완전 잉여계라고 말하면 됩니다. 완전 잉여계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배울 게 기약 잉여계입니다. 자, 기약 잉여계는 이 8이라는 숫자, 예를 들어 G8이라는 애가 있으면 G8이라는 애는 0, 1, 2, 3, 4, 5, 6, 7인데 여기에 이렇게 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얘는 기약 잉여계를 뜻하는 거고, 기약 잉여계는 그 잉여계 안에 있는 얘네들 중에 이 8과 서로 소인 애들만, 즉 최대 공약수가 1인 애들만 모아놓는 겁니다. 0 안 되고 8이 2의 세제곱이죠. 즉 2의 배수들이 다 안 돼요. 요렇게만 남겠죠. 얘를 기약 잉여계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0, 1, 2 중에 3하고 서로 소인 애는 1, 2라고 봐야 되겠죠. 0은 자동으로 제외되어 항상 자기 자신이니까 0은 0만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3, 6, 9 얘네들을 다 포함한 거죠. 자,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완전 잉여계, 기약 잉여계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쉬운 거라서 하나만 더 할게요. 오일러 함수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오일러 함수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 기약 잉여계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얘를 오일러 함수라고 해요. 몇이었어요? 4죠. 자, 얘도 몇이었어요? 2죠. 자, 이게 기약 잉여계의 전부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기약 잉여계, 완전 잉여계, 그리고 오일러 함수 여기까지 하고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함수 배웠으니까 다음 단원에 오일러 함수의 성질 한두 가지만 하고 바로 이제 해의 존재성에 관한 얘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